11월 25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1년 6개월 만에 건정심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협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이날 이철호 대의원의 의장은 정부가 왕진수가 시범사업, 또 한방첩약급여와 시범사업처럼 의료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정심 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과 이상훈 부회장도 건정심 불참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하고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건정심에 한시적으로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오는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의협은 작년 5월 30일 건보공단이 수가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자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의사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면 쓰고 남은 금액은 의료기기 산업협회에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공정경쟁 규약이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학술대회를 더 잘 치르기 위해선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따라서 주최 측 입장에선 돈을 좀 더 모아둬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는 공정경쟁 규약 때문에 학술대회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며 기부금 환불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술대회와 관련해서 의료계가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대신 여러 규제들을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 들어보셨나요? 약자로 CRPS라고 하는데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환자의 80%가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힘들어서 정말 대책이 없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1000명씩 새로운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장애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한 CRPS 환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환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특정 장애 종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장애로 판정해 주는 게 당연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와 학계는 장애 판정 기준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회피수단이라고 언급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앞으로는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는 공보위로 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의무사관 후보생 중에서 군의관으로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보위로 배정하는데 관행적으로 후보생이 아닌 의사도 공보위로 임용하다 보니 군의관이 하기 싫은 의사들의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공보위들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2일 공보위들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37개월의 긴 대체 복무를 선택해서 의료 취약지에서 봉사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 같은 평가절하는 공보위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전문과 가산제도가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정심을 열어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등 8개 과목 전문의가 전체 의사 중 50% 이상을 차지하면 입원료의 20%를 가산해 줍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필요한 전문가는 8개뿐만이 아닌데도 특정 과목만 가산해 주는 건 부당하다는 불만이 컸었죠. 이번 결정으로 내년 7월부터는 26개 전문 과목 전체로 가산제가 확대되는데요. 대신 가산율은 18%로 조금 낮아집니다. 이날 건정심은 또 7개 질병군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유착방지제 등 일부 치료재료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괄수가 인상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